태종시력 11권 태종 6년 5월 18일 정미 두 번째 기사 1406년 명영락 4년 이거의 일가에게 외방 종편하자 사헌부에서 반대하다. 이거이에게 쌀과 콩 50석을 하사하였다. 임금이 이거이가 진천에 사는 것이 궁핍하다는 말을 듣고 쌀과 콩을 50석씩 하사하고 그 아들 200간, 200신, 2현 세 사람을 용서하여 외방 종편하도록 허락하니 사헌부에서 상언하였다. 이거이는 그 죄가 주사를 당하여야 하는데 전하가 너그럽고 어지러서 다만 그 고향에 안치하도록 허락하고 아들 이저와 200간, 200신, 이현의 무리는 모두 아울러 외방에 안치하여 서로 상종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두어 해가 되지 못하여 전하가 200간 등 세 사람을 용서하여 모두 아울러 종편하게 하니 이렇게 하다가 보면 형세가 반드시 그 아비와 더불어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니 이로 인하여 혹시 불측한 변이 생길까 그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가볍게 용서하지 말고 200간 등을 한 지방에 각각 두어 이상의 경계를 삼가도록 하소서. 임금이 장무인 지평 허향을 불러 전교하였다. 이거의 죄는 추살하는 것이 그 일신에만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처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인가 삼족을 멸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인가 이처럼 재변이 있는 때를 당하여 나는 죄 없이 편출된 자가 천지에 원통한 사람을 사정을 호소한 때문인가 두려워하여 재변을 막을 방책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도리어 무고한 자의 죄를 청하니 이는 무슨 뜻인가? 허향이 말하기를 오늘의 상소는 무리를 좇은 것입니다. 무리가 이미 이와 같은데 신등이 풍헌의 직임에 있어서 어찌 감히 잠잠히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너희들이 언관의 직책에 있으면서 일이 옳고 그름은 논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리를 좇는 것은 옳으냐? 이거의 죄는 그 일신에만 그칠 뿐인데 너희들이 그 처자를 죄주고자 하면 무슨 이치냐? 그것을 생각해보라. 이상의 경계는 서리가 내리면 차가운 얼음이 이른다는 뜻으로 일의 조짐을 보고 미리 그 화를 경계하라는 말이다. 주역의 곤괴에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태종시록 11권 태종 6년 5월 18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유언비어를 퍼뜨린 중설련을 순금사에 하옥하다. 중홍련이 형조판서 유양에게 고하기를 설련이 도망쳐 경중에 이르러 그 무리 해전과 더불어 분함을 품고 부도한 말을 합니다. 하므로 유양이 하윤에게 고하니 하윤이 계달하였다. 순금사에 명하여 설련 등을 잡아서 군문하게 하였다. 홍련은 바로 유양의 누이의 아들이다. 태종시록 11권 태종 6년 5월 1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기원이 나주로 가니 의정부와 육조에서 숭례문 밖까지 전송하다. 태종시록 11권 태종 6년 5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동북면 순문사에게 비가 오기를 정성껏 빌도록 명하다. 전교하였다. 근련에는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따라서 백성들이 일정한 생업을 이루니 진시로 가엾다. 구름과 비를 일으키는 것은 악 두개 힘입으니 비록 사전에 실리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명산대천에 전무를 정하게 갖추고 도순문사가 지성으로 제기하여 친히 제사를 드려 나의 백성을 사랑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악은 큰 산이고 독은 큰 물이고 사전은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예전을 말한다. 태종시록 11권 태종 6년 5월 2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남원 백성 운금과 말이 벼락맞다. 태종시록 11권 태종 6년 5월 2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 뒤에 있는 못의 물이 2일 동안이나 벌겋게 끓어오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5월 2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동북면 도순문사 박신이 중국에 몰래 건너간 중 해선을 잡아 서울로 보내다. 해선이 사방을 유람한다고 칭탁하여 몰래 중국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경원부 지경에 이르렀는데 박신이 사람을 보내 유인하여 잡아보냈다.
순금사에 내려 대간과 형조가 함께 국문하였다. 처음에 역자 강방우가 명나라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복주에 이르러 요동천호 김성을 만나니 말하기를 본국의 중 해선과 개월이라는 자가 왔다 하였었다. 중도에 이르러 강방우가 한 중을 만나니 그가 해선인 것을 짐작하고 중말을 써서 말하기를 너가 조선 중 해선이 아닌가 하고 인하여 향을 써서 속이기를 나는 동령이 백호인데 무릇 이 위에 사는 자는 모두 조선 사람이다. 너가 왔다는 말을 들으니 어찌 고향 생각이 없을 소냐 하니 해선이 말하기를 산승도 이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였었다. 강방우가 인하여 족친이 사는 곳과 들어온 뜻을 물으니 해선이 말하기를 우리 숙부 김광수란 자가 유후사 십수천리에 살고 산승은 본디 천마산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일이 있어 함주에 이르렀다가 중개월이란 자를 만났는데 중국 풍토가 매우 좋다고 말하기에 한번 보고 싶어 왔소이다 하였었다. 강방우가 돌아와서 조정에 고하여 김광수를 잡아다가 힐문하니 말하기를 나에게 중인 조카가 있으나 그간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 친아비가 서북면에 있습니다 하였으므로 곧 그 아비를 체포하였다. 그 뒤에 주문사 이현이 명나라에 도착하여 정승을 만나니 정승이 말하기를 듣건대 태상왕의 사유가 지금 함주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자가 누구입니까 하였으므로 이현이 말하기를 없습니다 하니 정승이 웃으면서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현이 돌아오다가 요동에 이르니 천호 가운데 왕이라는 성을 가진 자가 또한 이 일을 물었다. 이현이 돌아와서 물으니 고하니 사람들은 상당군 이저가 해선을 시켜 명나라에 가서 누설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이가 말았다. 해선은 아비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내 아들이 일찍이 상당군을 위하여 불사를 지었습니다 하였다. 판순금사사 박성명 등이 모두 말하기를 공사가 상당군에게 관련되니 구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저가 비록 유배되었을지언정 어찌 이런 짓까지 하겠는가. 그러나 만일 밝게 신문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말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이저희 종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끝내 이 일을 윤희 이초의 난과 같게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순금사에서 여러 종을 힐문하니 모두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전성할 때 일찍이 소량을 위하여 한절을 지었으나 방패된 뒤에는 다시 이 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뒤에 정승이 왔으므로 임금이 이현에게 들은 것을 물으니 정선이 좌우로 물리치고 말하였다. 이때부터 이저를 대접하기를 더욱 후하게 하였고 해산이 오자 신문하니 말이 이저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다. 동령이는 명나라 흥무의 19년에 요양에 설치한 위소로서 호발도가 납치된 간 고려의 동부면 인민과 여진으로 구성하였고 황명실록에 의하면 그 관할 범위는 동령, 휘발하, 상류, 남경, 국자가 초화, 압록강 하류에 걸쳐 광범위하였다. 윤희 이초의 나는 고려 공양왕 때 이성계 일파가 실권을 장악하자 파평군 윤희와 중랑장 이초가 명에 몰래 들어가 이성계가 장차 명을 치려고 한다고 밀고 한 사건이다. 이는 명의 세력을 끌어들여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고 엄모하였는데 이색, 우연보, 권근 등 많은 유신이 이 사건에 관계되었다고 하여 청주에 유배당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종 6년 5월 24일 개축 첫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노이와 신효를 석방하여 언로를 넓혀주기를 청하니 경외 종편시키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거리낌 없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는 것은 신하의 직분이요 공정한 마음으로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임금의 덕입니다. 이 때문에 말하는 것이 비록 혹 적중하지 못할지라도 또한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언로를 열어 시청을 넓히려는 까닭입니다. 지난번에 정은 노이, 신효 등을 말이 비록 지나쳤으나 원래 그 뜻을 살펴보면 다만 말하는 책임을 다하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본원에서 일찍이 그 죄를 청하여 전하가 향리를 보내어 안치시켰는데 오래도록 용서하지 아니하니 신등은 뒤에 전하께 말을 하고자 하는 자가 모두 두 사람으로서 경계하여 아름다운 계책과 착한 말을 상달하지 아니할까 극이 두렵습니다. 옛날에 당나라 황보덕 참이 상사하여 황제의 뜻을
거스르니 태종이 비방하였다고 하였는데 위증이 가능하기를 예로부터 상스는 대개 격절함이 많으니 다 만약 격절하지 아니하면 인주의 마음을 좋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격절하면 비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당 태종이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두 사람을 특별히 용서하여 언로를 열게 하소서. 임금이 소장을 보고 곧 장무인 헌납 이안직을 불러 정교하였다. 너희들이 노이의 죄를 아느냐? 예전에 내가 김보혜의 누이 동생을 궁중에 들이었는데 그가 남에게 시집간 것을 알지 못하였었다. 이미 남에게 시집간 것을 들였었다면 내쳤을 것이다. 노이가 정은이 되어 일찍이 남에게 말하기를 금상전하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궁중에 들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본디 이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만약 노이가 내게 충성을 다한다면 마땅히 나와서 간하여 나로 하여금 허물을 고치게 할 것인데 이에 남에게 말을 누설하였으니 그는 나를 위하는 신하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향리에 물러가 있게 한 것이요 죄를 준 것은 아니었다. 예전에 길제가 말하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시골로 보내도록 명하였는데 길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어찌 유배시켰겠는가. 노이도 이와 같다. 만약 신효의 경우라면 내가 지금까지 아직 적소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너희들이 오늘 말은 일시적으로 벗을 구원해 풀어주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로 하여금 풀어서 용서해 주도록 하려는 것이냐? 소용하라는 것이냐? 하니 이 안직이 항공하여 대답하기를 벗을 구원하여 풀어주고자 하는 짓을 어찌 신등이 감히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나 서용하는 것도 또한 감히 마음대로 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노이 등이 이를 논하는 것으로 인하여 죄를 얻었으므로 언로가 막힐까 두려워한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노이를 쓰고자 하더라도 노이가 반드시 나에게 신하 노릇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곧 용서하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5월 2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군자감 제조 등을 불러 군사용 양곡의 수량을 캐묻다. 임금이 겸 판군자 감사 민무율과 심규령을 불러 묻기를 지금 군자감의 양식이 저축된 것이 얼마인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신등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예전에 한나라 문제가 재상에게 묻기를 천하의 돈과 곡식이 얼마인가 하니 주발은 대답하지 못하고 진평이 말하기를 유사가 있습니다. 재상이 알 바가 아닙니다 했는데 이제 경들은 주발 진평과 더불어 누가 낫고 못한가 어찌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드디어 군자감의 회계를 가져다 보고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비용이 심히 많다. 그러나 지금 저축된 곡식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또한 족하도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5월 2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탐나불상을 가지고 돌아오는 명사신의 영접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판내시부사 이광을 보내어 전라도에 가게 하였다. 예조 판서 이문화가 아뢰기를 전자에 서역의 한중이 명나라 서울에 이르렀는데 황제가 생불이라 하여 천관을 거느리고 관대를 하고 교회까지 마중하였습니다. 이로 보면 험차관 등이 탐나의 등불을 받들고 서울로 들어오는 날 전하도 또한 백관을 거느리고 조복을 갖추고 교회까지 마중하여 천자를 위해 존경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대은 윤사수가 말하기를 어찌 그럴 도리가 있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건대 전하가 험차관을 도승문 밖까지 마중하는 것은 가하나 만약 동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면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황제가 부모를 뵈러 오는 내관으로 하여금 우연히 부처를 구하게 하는 것도 이미 도리가 아닌데 하물며 전사를 보내어 칙수를 가지고 이를 구하는 것이겠는가. 이는 진실로 부처에게 아부하는 것이시다 하였다. 이문화가 또 말하기를 전하가 짐짓 이 부처를 높이는 체하여 사람을 보내어 지양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윤사수가 말하기를 저 황태감이 진실로 전하가 불교를 숭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니 비록 지향하지 아니하더라도 갑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도리에 해로울 것이 없다 하고 이에 판내시부사 이광을 보내 향을 보내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5월 2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금교 의정부 조화정성 경보의 졸기. 경보는 청주 사람인데 시중 경복 홍의 아들이다. 경복 흥의 아들이다. 성품이 청렴하고 검소하였으며 벼슬은 찬성사에 이르렀고 죽을 때 나이는 83세였다. 시호는 양정이다. 아들이 없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5월 2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인소전의 털을 창덕궁 북쪽에 잡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명하여 인소전을 계기하였다. 임금이 장차 인소전을 창덕궁 북쪽에 다시 지으려고 북문을 나가서 서운관에 명하여 털을 잡게 하니 유한우가 아뢰기를 창덕궁은 주산의 기운이 이 땅에 모였는데 만약 땅을 파서 집을 지으면 반드시 궁궐을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직을 불러 의논한 이직이 말하기를 주산의 맥이 아니고 따로 궁룡의 모양으로 나와서 남양의 형세를 이룬 것입니다. 전하가 만약 가까운 땅을 골라서 진전을 지으려면 이것보다 나은 데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기뻐하여 곧 계기하도록 하고 해 온정에 돌아와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이직 이하 여러 대원들이 차례로 술잔을 올렸다. 이직이 조용히 말하기를 조정의 법을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가볍게 고치면 인심이 가볍게 변하고 나라의 힘이 굳건해지지 못하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이모년 동북면의 별난에 대해 말이 미치자 내가 그때 대개 간당을 물리치고 태상왕을 복령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끝내 편안치 못하였는데 지금 이러한 한기는 바로 하늘이 나를 견책하는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비록 영전이 아닐지라도 공구수성하는 뜻을 보이고자 함이요 마땅히 중회로 하여금 정하여 제사를 마련하도록 힘쓰게 해야 한다 하고 또 옥간에게 명하여 죄수를 속결하게 하였다. 이튿날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본디 유한우의 말을 의심하였었는데 이제 이 땅을 보니 참으로 주산의 맥이 아니구나. 또 궁궐과 가까우니 내가 아침 저녁으로 봉사하기를 평시와 같이 하고자 한다 하고 잇따라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진전만 세우고자 하였는데 김첨이 말하기를 불당이 있어야 마땅하다 하니 아울러 짓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지신사 황희가 말하기를 불당 하나를 짓는 것이 비록 폐가 없다고 하시지만 다만 후세의 법을 남기는 것이면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처의 도는 허실을 알기가 어렵다. 예전에 권중아가 말하기를 오도자가 그린 관음상에 광채가 났었다고 하였는데 내가 듣고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하니 황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오도자가 벼슬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도자가 비술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찌 부처가 신령하고 기이한 때문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옛 제왕의 우열을 논평하기를 한 고조군은 너그럽고 오질며 호통한 기질이 있었고 문제는 온화하고 삼가고 두려워서 진시로 태평시대의 인주였고 명제는 성품이 가볍고 조급하여 일찍이 대단히 노하는 것으로 인하여 손수 사람을 때렸고 광무제는 진시로 본받을 만하다 혹은 가소로운 말도 있었다 하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송태조도 어진군주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그러나 그간에 지나친 일도 있었다 하였다. 임금이 지리를 의논하여 말하기를 동북면은 우리 조상의 산릉이 있는데 그 산맥의 지리가 보통 땅과는 아주 다르다 하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진시로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였다. 황희가 말하기를 유한우가 옛날에 사감으로 인하여 전시를 태상왕에게 고하여 여러 장상과 신 등이 모두 옥에 갇히고 죄를 얻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나도 일찍이 그러한 말을 들었으나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유한우는 그 얼굴을 보면 참으로 은흑하고 괴율하니 반드시 비술이 있을 자일 것이다. 인소전은 태조 이성계의 비신의 왕후 한씨를 모신 혼전이고 태종 8년 태조가 승하자 이를 문소전이라고 치고 태조와 신이 왕후를 같이 모셨다. 오도자는 중국 당의 화가 오도현의 자인데 당 현종 때 사람으로 당대의 제1화가였으며 특히 불화에 뛰어났다.
태종시력 11권 태종 6년 5월 2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도 채찰사 박성명이 병이 나자 예조판서 이문화를 접반사로 삼다. 태종시록 11권 태종 6년 5월 2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전라도 시군사를 농번기에 방환하도록 청안이 따르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으니 대략 이러하였다. 근래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따라서 농가에서 생업을 잃어 공사의 저축은 진시로 슬피 통탄할 만합니다. 지금 전라도는 바로 농사철을 당하였는데 사신의 행차가 두어 달을 머물므로 공업하는 비용이나 영송하는 번거로움으로 분주하게 복역하지만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동부를 옮겨 보내는 일을 한다면 이 지방 백성들은 어느 여가의 농사의 일을 하겠습니까? 전에 이르기를 한 농부가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혹은 못하여도 혹은 굶주림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한도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그 도의 시군사를 농사 짓는 달에 하나에 놓아 보내어 농사를 짓게 하고 무릇 무율한 일을 감사에게 하문하여 일체 모든 경면하소서. 사신이 지나가는 다른 도도 폐를 받음이 또한 크니 아울러 궁휴를 더하여 민생을 위로하여 나라의 근본을 굳건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록 11권 태종 6년 6월 1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일식이 있다. 태종시록 11권 태종 6년 6월 1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 내방하다. 태종시록 11권 태종 6년 6월 1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오도리에 동소을오 등 7명이 오다. 오도리 동소을호 이호 심파 동어허주 등 7인이 왔다. 태종시록 11권 태종 6년 6월 1일 기미 네 번째 기사. 동소을호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청면포, 홍주포, 흑마포, 백저포를 각각 한 필씩 하사하고 동어허주의 아들 동어흘의에게는 흑마포를 한 필 하사하였다. 태종시록 11권 태종 6년 6월 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외적을 무찌른 견예량, 천호, 김구 등에게 상으로 물품을 하사하다. 사람을 보내어 경상도 병마 절제사 유용생과 도 관찰사 김희선에게 궁온을 하사하고 또 견예량, 천호, 김구와 녹도, 천호, 김인상에게 기와 견을 각 한 필씩 하사하고 그 군사 가운데 힘써 싸우다가 부상한 자에게는 쌀과 콩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김구와 김인상이 외적의 배 한 척을 소지도 큰 바다에 잡고 13급을 베었기 때문이다. 태종시록 11권 태종 6년 6월 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회양부 화악산에 비와 눈이 내리다. 태종시록 11권 태종 6년 6월 5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좌인인 중 설련이 도망하는 것을 도운 대호군 강진 등을 귀양 보내다. 대호군 강진을 원주로 전산원 홍상금을 연산으로 유배시켰다. 대간에서 상언하였다. 죄인을 감추어 주는 것은 법으로 마땅히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중 설련이 죄를 범하고 도망 중에 있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의안대군 이화, 원윤 이덕근, 한평군 조연, 전대호군 강진, 전소윤 이난, 전산원, 홍상금 등이 돌려가면서 숨기고서 잡거나 고발하지 아니하고 몰래 도제들과 내통하게 하였습니다. 공사가 불개한데 관련되므로 위를 속이고 법을 무너뜨린 죄를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소윤을 보내어 파수하여 지키게 하니 임금이 이화 등은 모두 훈친이라 하여 명하여 거론하지 말게 하고 다만 강진과 홍상금만 유배시키고 장년 이명덕을 불러 구짓기를 이 같은 작은 일로서 대군의 집을 파수하여 지키게 하는 것은 매우 정도에 지나치다. 이 뒤로는 다시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고 곧 내수를 이화의 집에 보내어 소유로서 파수하여 지키는 자들을 쫓아내게 하였다. 소유는 사헌부의 서리를 말한다. 태종시록 11권 태종 6년 6월 5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신도의 성왕 신에게 제사하고 각 거울에 사직단을 세우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신도 성왕 신을 예전터에 옮겨 사당을 세우고자 제사하기를 빕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한양부는 성왕당의 옛 터였다. 또 아뢰기를 홍무예제를 상고하건대 부, 주, 군, 현에 모두 사직단을 세워서 봄, 가을에 제사를 행하고 서민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이사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계승 유사 이하 각도 각 고을에 모두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행하게 하게 하소서 하니 유능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5일 개헌 네 번째 기사 서북면 도순문사 조박이 평양부 토간 제도에 대해 계문하다. 계달은 이러하였다. 평양부 사의 원수를 상고하니 그 수가 600여 명이나 녹을 받는데 이릅니다. 그러므로 근처 각 고을과 평양부의 외촌에 사는 백정들까지 직임을 받기를 청탁하여 군역을 면하기를 꾀합니다. 그중 직사가 없이 참칭하는 아문으로서 협거할 만한 것을 마련하여 다음에 기록합니다. 내부시가 도벽을 맡고 내원시가 채원을 맡고 내주시가 각아의 반봉을 맡는데 이상 세 아문은 참람하게 경관의 내자에 비하였으니 이름을 고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대흥부, 용덕부, 용흥부, 천덕부, 흥토부 이상 5부는 호적을 맡으므로 동서남북 도감의 관원이 각각 4명, 동서남북 성황도감 각 관은 각각 4명, 도합 32명이 한가하게 놀고 녹을 먹으면서 군역을 피하니 미편합니다. 사면 도감 및 사면 성황도감을 5부에 합속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의사의 녹관이 6명, 전례사의 녹관이 5명인데 이상 두 사는 직사하는 한 가지이니 합하여 한 사로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영자곤의 녹관이 4명, 정작시의 녹관이 4명인데 이상 두 사는 직사가 한 가지이니 합하여 한 사로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좌우 군영의 녹관이 각각 4명인데 덕률을 받는데 군영으로서 덕률을 받는 것은 더욱 의미가 없으니 협거하는 것이 가한데 군기시에 합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정설서의 녹관이 8명이고 대관서의 녹관이 4명인데 이상 두 아문은 직사가 한 가지이니 합하여 한 사로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대창서의 녹관이 4명인데 창구를 맡고 경시서의 녹관이 말과 되를 맡으니 이상 두 아문을 합하여 한 사를 만들고 말과 대를 겸해 맡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장야사의 녹관이 4명인데 군기시에 합속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영선점이 녹관이 6명인데 청수를 맡으니 협거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공력서의 녹관이 4명인데 반봉을 맡으니 의미가 없으므로 협거하는 것이 가합니다. 진설서에 포진을 맡고 소부시가 포진을 맡으니 두 사를 합하여 한 사로 만들고 도진사가 마소를 잡은 것을 맡고 군기시가 군기를 맡고 장작시가 영선과 탄소목을 맡고 오부가 호적을 맡고 전례사가 제사와 예약을 맡고 의학원이 의학을 맡고 제학원이 학교를 맡고 열악원이 음악을 맡고 영송도감이 반봉을 맡고 동서대비원이 병인을 맡고 사원서가 술을 맡고 정설서가 연양을 맡고 대창서가 창구를 맡고 영점이 공념을 맡고 전구서가 닭과 돼지를 맡고 대영서가 부관의 쌀을 맡고 전옥서가 현옥을 맡고 누각원이 경루를 맡는데 이상 도진사 이하 각사는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서반의 각사는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달한 것을 의정부에 내렸다. 많은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많은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일식을 예측을 잘못한 서운간 부정 박염을 동네로 귀양 보내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정전에 이르기를 때에 앞서는 자도 죽이고 용서하지 않으며 때에 미치지 못하는 자도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왕이 하늘의 경계를 삼가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지금 서운 부정 박염이 일식의 변을 추구하여 시일과 분도를 정하였으나 일식하는 것이 정한 분도를 지났고 때도 정한 때가 어긋났으니 이미 그 직임을 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해라는 것은 모든 양기의 어뜸인데 덮이거나 먹히는 것이 있으면 천변에 큰 것이므로 마땅히 중해에 보고하는 바는 구식하는 전례를 거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염은 이에 천상에 어두워서 구식하는 일을 폐하도록 하였으니 바라건대 유사에 내려 법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다만 외방에 유배하게 하였다. 구식은 일식이나 월식이 있을 때 임금이 각사의 당상관과 난관을 거느리고 기도를 드리는 일인데 해나 달이 다시 완전해질 때까지 월대에서 기도하였는데 이때 천단복을 입으며 좌우에 악기를 벌려 놓으나 연주하지는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6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속공된 노비를 징구하는 법을 올리니 그대로 따르다. 소장은 이러하였다. 양인과 천인을 분변할 수 없는 자와 비첩의 소생은 모두 천인을 면하고 양인이 되도록 허락하여 사제감 수군에 붙였었는데 완악한 무리들이 성상의 덕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도망쳐 숨어서 역을 피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장차 이름을 훔쳐 양반과 섞이는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오는 10월 초 1일을 기한으로 하여 그 전에 현신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에 상송하던 자와 본 주인의 친족에게 진고하도록 허락하여 아울러 종천하도록 하되 반은 진고한 자에게 주고 반은 속공시킬 것입니다. 또 상송하던 양편이 모두 부당하여 속공된 노비는 4천을 면한 것도 또한 족할 것인데 오히려 도망쳐서 역을 피하는 자가 있으니 공처에서 쉽게 추구하지 못하니 또한 10월 초 1일을 기한으로 하여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는 전에 서로 다투던 양편의 친족에게 진고하도록 허락하여 3분의 1은 진고한 자에게 상으로 주고 또 그 나머지는 도로 속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을 것입니다. 종처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천인일 때 그 자식도 천인이 되는 법이다. 반대로 양인이 되는 것은 종양이라고 한다.